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동물은 확실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옥토고트라고 불리는 염소입니다. 이것은 다리가 8개 이상입니다. 이 염소는 크로아티아 쿠체부에서 태어났는데 4개의 추가 팔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인 조란 파파닉은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다리를 세워야 했고 염소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의사들은 옥토고트의 여분의 팔다리가 발육이 덜 된 쌍둥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의 상태로 인해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물이 몇 달에서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 챔피언 말을 위해 막대한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후사이치 페가수스는 켄터키 더비 우승자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종마 농장인 쿨모어 스터드에 무려 7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또 다른 말인 셰리프 댄서에 지불된 4천만 달러의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7천만 달러라는 가격은 후사이치 페가수스가 유명한 미국 챔피언이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으로 생각되었죠. 그는 확실히 아름다운 종마이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사고 싶다면 7천만 달러라는 금액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인 라니와 릴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서우주에서 태어난 가장 큰 소, 니커즈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 황소는 키가 무려 1.94cm이기 때문에 매우 거대하죠. 이 짐승을 실생활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러나 벨리노라라는 또 다른 황소가 있는데 니커즈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 황소는 키가 2.02m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중은 1,400kg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 위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벨리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2마리의 거대한 황소가 만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뿔을 가진 염소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여러 개의 뿔을 가진 염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2007년에 찍은 것으로 6개 이상의 뿔이 있는 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뿔을 가진 동물을 폴리세라테스라고 하며 유전적으로 희귀합니다. 염소는 내몽골 자치구의 농장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에 따르면 6개의 뿔은 염소가 태어난 직후부터 매우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의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염소가 6개의 뿔을 갖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때때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염소가 8개의 뿔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멸종된 거북이종 아르켈론 거북이를 만나보세요. 이 거북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거북이였으며 화석은 길이가 약 12피트, 3.6m, 너비가 15피트, 4.5m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의 무게에 관해 톤 단위가 들어갔다고 믿고 있죠. 아르켈론은 백악기 후기에 지구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크기를 제외하고는 현대 거북이의 행동이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가죽 등 거북이를 닮았을 것이고 아마도 평생의 대부분을 물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잠깐 육지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하죠. 상어는 평균 15년에서 3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의 몇 배나 살 수 있는 상어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란드 상어이며 깊은 바다에 서식하죠. 불멸의 것은 아니지만 그린 상어는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에게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식단이 물개와 북극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과학자들이 28마리의 포획된 상어 그룹을 연구했을 때 발견되었죠. 방사성 탄소를 사용하여 연대를 측정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이 1950년대 원자폭탄 실험보다 앞선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룹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그보다 수백 년 더 나이가 많으며 최대 512세까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상어가 우리의 모든 역사적 순간을 겪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화석은 11,700년 전에 2개가 아니라 4개의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곰포데레라고 불리는 곰포더는 아프리카, 유라시아, 북아메리카의 초원과 숲을 방목하는 코끼리와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5,600만 년 전인 에오세 시대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현대 아프리카 코끼리를 제외하고 곰포도는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같은 두 개의 위쪽 어금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두 개의 추가 어금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잎, 과일, 나무 껍질을 먹는 사회적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금니는 현대 코끼리의 어금니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주로 파기와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전기가재라고도 알려진 푸른 바닷가재는 주로 플로리다 바다에 서식하는 희귀종이죠.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지만 톰이라는 남자가 영국 코널 해안에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종 중 하나이죠. 과학자들은 푸른 바닷가재가 희귀한 유전적 돌연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희귀한 것은 노란 바닷가재입니다. 이것은 3천만 번 중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죠. 국립바닷가재 부화장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새끼 바닷가재를 입양하도록 장려하고 바닷가재가 물에서 자라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약 25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나 올드빌리는 모든 기록을 깨고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오래된 말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올드빌리가 평생 동안 일하는 말로 계속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760년 영국에서 태어나 고령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죠. 기네스북에서 이 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품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긴 또 다른 말은 슈가퍼프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웨스트 서식스에서 온 조랑말로 56년을 살았다고 하죠. 올드빌리만큼 길지는 않지만 슈가퍼프는 긴 수명을 살면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가퍼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를 엄청나게 사랑했고 심지어 그가 가족 중 가장 좋아하는 구성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의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에피소드가 특이한 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다음 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해했습니다. 이 소는 인도에서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믿기 어렵습니다. 농장 가족은 머리가 두 개인 갓 태어난 소를 보고 매우 놀랐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에게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가 실험실에서 특별히 사육됐다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두 개인 작은 소를 소유한 농부는 그 동물이 자연스레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라고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도 드문 현상입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므로 이제 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대단합니다. 터키에 있는 공무사 마을에서 온 40세 농부 아흐메트 카르탈은 25년 넘게 동물들을 키워왔지만 이 염소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남자는 그 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외눈박이처럼 이마 중앙에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두 개였고 눈이 하나처럼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죠. 남자는 염소를 처음 보았을 때 조금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염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뉴스 매체에서는 그 동물이 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두 개의 눈을 가진 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의 일부 사람들은 이 사진이 포토샵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염소가 과연 실제로 존재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계에는 310종의 거북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것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한동안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양쯔강 거북이라고 불리는 이 거북이는 너무나 독특해서 한때 세계에 3마리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되살리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저우 동물원에 사는 마지막 개체가 숨을 거두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2021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한 호수에서 또 다른 개체인 여성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양쯔강 거북이가 완전히 멸종된다면 큰 비극일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오래된 종을 보고 계시는데 그 역사는 약 4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인간과 개코 원숭이는 마지막으로 공통조상을 공유했다고 믿어지죠. 과학자들은 뉴질랜드 남섬 근처에서 희귀한 유령상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관은 거의 투명해 보입니다. 또한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큰 검은 눈과 뾰족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외계인 상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상어는 약 50종의 유령 상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또한 키메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들은 전 세계의 깊은 바다에 산다고 합니다. 키메라라는 이름은 상어와 가오리와 연관된 유령 상어를 의미하는 혼합 품종을 의미합니다. 이 희귀한 유령 상어는 39피트, 12m 깊이의 트롤 조사 중에 그물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혼자 있을 때 삶이 힘들지만 그룹에서는 거의 무적입니다. 코끼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무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안전과 보호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삶은 특히 최상의 모양이 아닐 때 놀라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앞다리에 문제가 있는 아기 코끼리의 영상이 스리랑카 한반토바 수리야에와에서 촬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끼리가 치료가 불가능한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포식자를 만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도 일부 사람들이 발견하여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치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코끼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코끼리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링고 기린으로도 알려진 로스차일드 기린은 주로 케냐와 우간다에서 발견되는 종입니다. 이 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만 제미나라는 기린은 훨씬 더 희귀하죠. 샌디에이고 야생동물공원에서 태어났을 때 그녀는 길고 가느다란 목을 가진 평범한 기린이었습니다. 그러나 3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보호자는 그녀의 목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목이 거의 90도 각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경추는 서로 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상하게도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린이 1살이 되었을 때 산타바바라 동물원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린보다 혀가 짧았기 때문에 따로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제미나는 결국 22세까지 살았고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척추뼈, 두개골, 턱이 동물원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다양하고 특이한 말을 많이 보았지만 가장 놀라운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종 등 여러 표본을 만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어 파츠라는 적절한 이름의 이 말은 오른쪽 앞다리에서 5번째 다리가 튀어나온 채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은 여분의 다리에 엄청나게 매료되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다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 그는 그 다리를 $300에 다시 샀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말에 매우 매료되어 45년 동안 이런 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곳에 있던 의대생들은 이 말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는 20년을 넘기지 못하지만 빅버사라는 이 소는 거의 4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소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39마리의 송아지를 낳으면서 2번째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우 전설적이죠. 이 소는 아일랜드의 스님이라는 마을에 열리는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에 등장하면서 아일랜드 전 지역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사랑했고 스타처럼 대접했기 때문에 분명 삶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녀가 48년을 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49번째 생일 3개월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염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가장 큰 염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염소의 무게는 무려 327kg입니다. 염소의 정상 체중이 55kg에서 70kg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부 염소종의 무게는 100kg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염소의 무게는 3배나 나갔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동물은 거대하고 근처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큽니다. 염소의 주인은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보이는데 이 염소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염소 경쟁에서 이겼고 아마도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와 경쟁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꽤 빠른 거북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북이 버티를 만나보십시오. 이 타이틀은 거북이가 속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977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거북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딸기의 도움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버티를 슬로프가 있는 18피트, 5.48m 코스에 놓았고 마지막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두었습니다. 그는 무려 19.58초 만에 전체 코스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영국 더럼에 있는 어드벤처 밸리 테마파크 근처에 있다면 그곳에서 버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머리가 2개인 상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눈을 가진 상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클롭스 상어는 실제 발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합성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아가 머리 중앙에 2눈이 아닌 한쪽 눈만 발달하는 선천적 결함이죠. 인도네시아 말루쿠 지방에 있는 상어 버부는 상어를 처음 잡았을 때 이상한 색을 띠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백색 안색은 백색증의 결과죠. 이 상태는 멜라닌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피부의 색소가 손실된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외눈박이 상어는 완전히 정상적인 2개의 다른 배와 함께 어머니의 뱃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수년 동안 관찰되고 연구된 놀라운 지능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훌륭한 화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코끼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묘사되는 수다를 만나보시죠. 그녀의 관리인들은 그녀가 겨우 4살 때 색상과 모양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자화상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는 그녀가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여 발과 평행한 선을 그린 다음 완성된 그림에 서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최고 품질의 수다의 예술작품은 엄청난 돈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웨타풍가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 중 하나이며 매우 희귀합니다. 뉴질랜드에서만 발견되는 11종의 자이언트 웨타풍가 중 하나이죠. 웨타풍가는 무게가 9에서 35g이지만 경우에 따라 약 70g일 수 있는 곤충입니다. 평균 7.5cm까지 자랄 수 있고 암컷 웨타풍가는 수컷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취약한 종으로 분류되죠. 그러나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웨타풍가족은 번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쥐와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데려왔고 이로 인해 웨타풍가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곤충의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작은 말은 한쪽 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2눈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였고 불행히도 새끼는 출생 직후 죽었기 때문에 삶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과학자들이 그를 연구할 수 있도록 코펜하겐 대학에 그를 기증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은 정확히 무엇이 원인인지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계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그들은 사이클롭스 말과의 만남이 100만 분의 1의 기회이며 이 작은 망아지는 절대적으로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사이클롭스 말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몸은 연구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코펜하겐 대학의 한 교수는 과학이 생물학의 다양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일부 결함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죠. 이 영상은 매우 기괴합니다. 중국에서 온 이 작은 소는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의 주인은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쌍둥이가 자궁에 있을 때 발생하는 드문 기형이라고 말합니다. 쌍둥이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소는 2개의 여분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농부는 이 특이한 소의 어미를 5년 동안 돌봐왔지만 평생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염소는 13년에서 18년 정도 살지만 맥긴티라는 이름의 염소는 22년 5개월이라는 놀라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염소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녀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염소들이 그보다 더 오래 살았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맥긴티의 주인들은 세계 기록을 신청할 만큼 똑똑했죠. 무엇이 동물을 더 오래 살게 만드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항상 흥미롭지만 이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맥긴티는 여왕 대접을 받았고 주인은 맥긴티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고 최고 품질의 음식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기 보시는 것은 아마도 세계 최초의 형광 바다거북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관찰했을 때 이 겉보기에 평범한 거북이는 네온 그린과 레드 색상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한 거북이가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데모 거북이기 때문입니다. 청색광을 표면에 반사하여 다른 색상으로 반사시키는 기능이 있죠. 이 능력은 이전에 작은 상어와 산호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북이에게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생물 발광 거북은 해양 생물학자인 데이비드 그루버와 그의 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어를 찾기 위해 심야 다이빙을 하고 있었지만 악어 대신 이 거북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상어가 물에서 나오게 되면 돼지와 닮은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돼지 상어에 속하게 된 두 가지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돼지코 상어는 외형 또한 돼지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탈리아의 엘바 근처의 다르세나 메디시아 정박지에서 해군 장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돼지코 상어는 돌연변이나 자연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독특한 상어일 뿐입니다. 상어의 공식 명칭은 랭귤러 러프샤크이며 러프샤크 가족 중 하나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수면 아래 약 2300피트, 700m 깊이에 머물고 있죠. 쌍둥이는 인간 세계에서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임신의 3%만이 쌍둥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동물계에서는 쌍둥이가, 특히 코끼리에서는 더 드뭅니다. 그들이 태어날 확률은 1%에 불과하며 야생에서 몇 달 동안 생존할 확률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뉴욕 시러큐스의 로자몬드 기포드 동물원에서 코끼리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생 자체는 동물원 직원들에게도 충격이었는데 그들은 2명의 아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코끼리 초음파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많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기인 암컷은 새벽 2시에 태어났고 두 번째 아기는 10시간 후에 상당히 작은 수컷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미 코끼리가 두 번째 아기를 거부하고 충분한 우유를 먹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잘 적응했고 코끼리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죠. 니키 제너웨이는 미국 햄프셔에 있는 오라위 오리 농장의 소유주입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에 그녀는 오리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다시 세어보니 다리가 4개였습니다. 그녀는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니키가 그를 부르기로 결정한 스텀피는 예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야생에서 태어났다면 전문가들은 그의 여분의 다리가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도 채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텀피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오리는 여분의 다리 중 하나를 울타리에서 잃었고 다른 하나는 그냥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상적인 2다리로 걸어다닙니다. 우리는 전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가장 크고 무거운 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위 자이언은 1846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샘슨. 그러나 그는 더 일반적으로 매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키가 7피트 2인치, 2.2m이고 몸무게가 1524kg이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말은 빅제이크죠. 이것은 1025kg의 벨기에 말입니다. 그의 주인은 그가 계속 살이 찌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가 더 뚱뚱하고 무거워지면 건강, 특히 다리 쪽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키는 약 6피트 6인치, 2m로 샘슨보다 조금 작습니다. 백색증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드물지만 동물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훨씬 더 드뭅니다. AI라는 이름의 이 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주인들은 그녀가 다른 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녀는 작은 눈덩이처럼 보였고 주인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암소는 눈에 색소가 없었고 분홍색 눈꺼풀과 분홍색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젖소를 키우던 여성은 젖소에서 백색증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백색증이 동물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모든 염소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다음 염소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염소는 인도 반가운 파르가네스에서 8개의 다리와 2개의 엉덩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미 염소가 2아이를 낳았고 그중 한 마리는 완벽하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마술처럼 보였습니다. 다리가 8개 달린 염소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 특이한 동물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동물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동물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전에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반면 염소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기는 합니다. 덧붙여서 염소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이상한가요? 랜디 배츠는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온 사람으로 어느 날 등뼈가 없는 이 불쌍한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기형 때문에 거북이는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릭스라는 이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남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제트와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랜디는 헬릭스가 움직이길 바랬습니다. 그는 거북이 뒤쪽에 미니 스케이트보드를 장착할 아이디어를 얻었죠. 헬릭스는 열정적으로 바퀴를 받아들였고 행복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에 관한 아동 도서를 출판한 작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드워프 랜턴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상어 중으로 8인치 20cm 이하로 자랍니다. 이것에 대한 목격은 매우 드물고 그것에 대한 지식은 더욱 드뭅니다. 드워프 랜턴 상어는 남아프리카 북단 근처에서 928에서 1440피트, 283에서 439m 깊이에서 몇 번 목격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난쟁이 랜턴 상어라고 불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랜턴 부분은 배와 지느러미에 있는 포토 상어, 이 빛나는 기관에서 유래합니다. 위장과 관련하여 난쟁이 랜턴 상어는 때때로 얕은 물을 통해 비치는 햇빛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도 밝아지면 주변 환경과 매끄럽게 조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곳에서 특히 유용하죠. 그루거 국립공원에서 작은 분홍색 코끼리의 출현은 많은 눈썹들을 올렸습니다. 야생에서는 종종 강한 코끼리가 생존하고 코끼리의 피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홍 코끼리가 발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에서 매우 드문 백색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을 겪으면 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종종 위험에 빠질 수 있었죠. 코끼리는 빛에 민감한 분홍색 눈을 가지고 있어 자랄 기회가 작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코끼리가 남아프리카 림포포의 싱웨지 강에서 평화롭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동행했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베트남 코아이저우의 작은 마을 동타오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닭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동타오 치킨이라고 부르지만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드래곤 치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일반 닭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닭은 2가지 독특한 특징, 즉 두꺼운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알을 부화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육종가들은 알을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한때 닭싸움에 사용되었다고 믿어지지만 오늘날에는 사육되어 식당에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의 맛은 진미라고 합니다. 그 고기는 15달러에서 18달러에 팔린다고 합니다. 앤도는 장님으로 태어난 말로 주인과 함께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인간 사이의 강한 유대감의 진정한 예입니다. 앤도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들이 하는 일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앤도는 모건의 첫 번째 말이며 그녀는 그를 만났을 때 망아지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깨달았을 때 그 성취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건은 앤도에게 40개 이상의 음성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수년 동안 말이죠. 그녀는 눈이 없어도 앤도가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실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훈련 세션을 가질 때마다 그녀를 매우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롱호는 주로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에서 유래하며 엄청나게 긴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판초는 가장 긴 뿔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7cm의 길이입니다.
동물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게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너비의 2배입니다. 동물의 주인은 판초가 특별하고 유명해질 줄도 몰랐는데 판초를 샀을 때는 단지 조금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뿔이 정상을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뿔을 측정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뿔은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 동물이 유명해진 후 대중은 그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행히 판초는 모든 것이 괜찮았고 그는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얼마 전 다마스쿠스라는 괴물 염소의 이 비디오 영상은 엄청난 입소문을 탔고 아마도 그 이유는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염소는 이집트 어딘가에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지인들은 그 동물을 처음 보았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염소는 이미 특이한 외모를 가진 애완동물이며 일반적으로 중동 국가에서 사육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듯 이 염소는 보기에 훨씬 더 무섭습니다. 머리는 거대해 보이지만 목은 매우 짧고 이것이 바로 다마스커스 괴물이라고 부른 이유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개체가 짝을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번에 팔다리를 가진 거북이를 보여주었지만 다음 거북이는 뭔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반대이죠. 이런 거북이가 태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거북이는 단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놀랍습니다. 거북이는 사이클롭스라고 불립니다. 사이클롭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북이는 백색증이라는 또 다른 독특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희귀합니다. 이 질환으로 인해 몸 전체의 색소가 흰색으로 변하죠. 생각해보면 거북이는 매우 운이 좋지 않았고 야생에서는 포식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신화 속에서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와 같은 생물에 대한 이야기로 신화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와 같은 생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2개인 상어는 매우 드문 발견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머리가 2개인 황소상어를 볼 수 있으며 처음에는 샴쌍둥이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머리가 다른 상어가 한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2개의 심장과 2개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의 꼬리로 합쳐져 있었죠. 이 독특한 표본은 2011년 4월 7일 멕시코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머리가 2개인 것은 생각만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2개 이상의 머리를 가진 동물이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 도마뱀, 뱀, 거북이와 같은 냉혈동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머리가 2개인 황소상어는 아마도 그 종류의 유일한 상어였으며 다른 상어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상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람에게 의족을 장착하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개념이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조차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나 당신은 코끼리가 의족을 필요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샤라는 아시아 코끼리를 만나보세요. 2007년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캄보디아 국경 근처를 걷다가 쥐레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지만 결국 오른쪽 앞발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태국에 있는 아시아 코끼리 병원에서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족을 만드는 테르차이 지바카테 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죠. 그는 플라스틱, 톱밥, 금속으로 코끼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팔다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샤는 다른 코끼리처럼 계속 자랐기 때문에 몇 년마다 새로운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지바카테 박사는 그 이후로 15마리의 코끼리가 새로운 팔다리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세계에는 3,8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독성이 있고 위험하지만 무해한 뱀도 있습니다. 2019년에 3개의 눈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뱀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호주의 한 고속도로 옆에서 뱀을 발견했죠. 뱀은 비단뱀으로 여겨졌고 몇 주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3개의 눈을 가진 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삼림 지역에서 매일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설마 머리가 3개인 뱀이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작은 조랑말 엔젤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가 어렸을 때 마리의 어머니가 실수로 그녀의 다리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출생 직후에 일어났으므로 마리는 다리 3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말이 대릭 한파나를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릭은 수의사였으며 플라스틱 보철물을 배치하여 마리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릭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보철물을 만드는 의사였지만 동물을 돕는 것이 실제로 그의 진정한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의사는 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도왔지만 네 발로 서 있는 마리를 보는 것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일이죠. 마리의 주인은 대릭에게 매우 감사했고 마리가 이제 모든 종류의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 불쌍한 송아지는 머리가 기형이고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기괴해 보입니다. 인도 서벵골의 바르다만 지역 주민들은 그 동물이 어미에게 버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종은 사람들이 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돌본 것은 송아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숭배되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소의 모습이 조금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소는 잘 보살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독특한 외모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 다음 염소는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 상태는 사이클로피아라고 불립니다. 염소는 눈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코와 입도 기형이었습니다. 수의사들이 염소를 처음 보았을 때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염소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날 인도 아삼주의 한 마을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희귀한 상태와 특이한 외모 때문에 다른 마을의 관광객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 동물을 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건 그렇고 염소뿐만 아니라 인간도 사이클로피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이것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개구리의 뛰는 심장을 보기 위해 개구리를 해부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거북이의 경우에는 열린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부르는 희망은 보시다시피 매우 독특합니다. 그녀는 분홍색 배를 가진 알비노 거북이이며 그녀의 작은 심장박동을 볼 수 있죠. 그녀의 심장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평범한 삶을 계속할 수 있었죠. 그녀는 수영을 했고 먹고 게으름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인 마이클 아퀼리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그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희망이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녀에게 너무 놀랐고 그녀의 상태에 대한 병명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상어는 바다에서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으며 위장을 허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이것은 상어가 사냥할 때 매복하여 숨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흰둥이 상어는 하얀 외모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사치죠. 대부분의 상어는 성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 화이트 섬에서 백상아리가 발견되었을 때 큰 뉴스거리가 되었죠. 그 알비노 상어는 야구 방망이만한 크기였고 그것은 제이슨 길레스피가 친구들과 심해 낚시를 하던 동안 발견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상어를 잡은 후 상어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낚시를 하면서 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어를 100만 분의 1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상어는 흰둥이가 아닙니다. 그 상태는 피부, 깃털 및 모피를 완전히 하얗게 만드는 루시즘이라고 합니다. 몸통이 없는 코끼리에 대해 들었을 때 당신은 보통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돌아다니는 코끼리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때 대중은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몸통은 외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의 몸통은 먹고 마시고 심지어 사교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 몸통이 없는 코끼리의 삶의 질은 크게 좌화될 뿐만 아니라 포식자가 더 쉽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성인 코끼리의 몸통은 317kg 이상을 움직이고 들어올리고 운반할 수 있으며 4만 개 이상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몸통이 없는 코끼리를 처음 보았을 때 성인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코끼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사진은 고양이의 포토샵 야간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짜 고양이이며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나는 고양이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연구가들이 에이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결국 치료법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 실험이죠. 고양이는 또한 FIV라고 불리는 부유한 유형의 에이즈를 가지고 있어 이 연구의 완벽한 실험 대상입니다. 과학자들은 해파리의 일종에서 발견되는 녹색 형광 단백질과 함께 저항성을 제공하는 유전자를 추가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연구원들은 고양이가 밝아졌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틀 바바라는 기형적인 주둥이를 가지고 태어난 말입니다. 조사 결과 희귀한 코 비틀림 증후군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턱은 뒤틀렸고 한쪽 콧구멍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바바라의 주인은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바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받기 위해 주인은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필요했죠. 인터넷상의 사람들은 3만 달러가 넘는 수술비를 위해 충분히 돈을 모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바라는 이 매우 어려운 수술을 견뎌냈고 이제는 특수 튜브를 통해 숨을 쉬지만 이제는 특수 튜브를 통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녀의 주둥이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보였고 문제가 있었던 콧구멍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두 뒷다리로 걷는 소의 다음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상태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물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직립보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인터넷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 장면은 편집되지 않았으며 동물은 실물입니다. 소를 보고 싶다면 인도에 가야 하는데 인도가 소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죠. 소가 어떻게 적응하고 이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작은 흑염소는 중국 남서부 원난성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뒷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하지만 염소는 다음날 앞다리 2개로 걸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디오 영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이며 염소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걷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동물은 2다리로 서는 법을 깨닫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염소는 이미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다른 동물들과 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염소의 주인은 수의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수의사들은 어미가 복부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래서 새끼 양이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머리가 2개인 로마의 신 야누스의 이름을 딴 2개의 머리를 가진 그리스 거북이가 있습니다. 2022년 초 야누스는 그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거북이는 2개의 머리뿐 아니라 한 쌍의 심장, 2쌍의 폐, 그리고 그의 관리인에 따르면 2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스티 보이즈와 믹 제거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한 토드 레이라는 음악 프로듀서가 머리가 2개인 거북이의 소유자이죠. 그의 컬렉션에는 머리가 3개인 거북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우 희귀한 또 다른 거북이도 있죠. 이 거북이는 중국 타이위안에서 태어났으며 머리가 2개일 뿐만 아니라 지느러미도 6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머리가 2개인 거북이와 3마리의 거북이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야누스와 같은 거북이도 위협으로부터 숨기 위해 껍질 속으로 후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 상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걷는 상어입니다. 견장상어는 열대 해안의 얕은 바다, 산호에 서식합니다. 독특한 특징은 아가미 뒤에 큰 검은 반점이 있죠. 상어는 인간에게 무해하지만 잡으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육지에 갇히고 어떻게든 물속으로 돌아가려 하죠. 긴 시간 속 진화와 함께 그들은 도롱뇽처럼 뒤뚱거리도록 진화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상어들은 호흡을 늦추면 물 밖에서 1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레스트 갈란테를 포함한 국제환경보호론자들과 생물학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그들을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걷는 견장상어가 길들여졌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을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코끼리의 나이에 대해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 아시아 코끼리의 평균 수명이 48세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하라 남쪽에 사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수명은 약 60에서 70년입니다. 그러나 여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코끼리 중 하나인 닥샤야니가 있습니다. 닥샤야니는 88세의 놀라운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포로로 보냈고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챈갈루르 마히데바 사원에서 사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코끼리가 예상 수명의 거의 2배를 사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닥시아야니는 파인애플과 당근만 먹었답니다. 그녀의 관리에는 그녀가 실제적인 한계와 다른 약점으로 인해 야생으로 풀려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좋은 삶을 살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 집에서 잠을 자고 들어가거나 나가고 싶을 때 강아지 문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엄지공주는 키가 45cm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앤더슨 동화에 나오는 어린 소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유입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작은 몸매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죠. 다리가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우려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엄지공주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그녀를 아이들을 위한 치료말로 만들기로 결정했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듯 그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유니콘은 일반적으로 신화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도 뿌리 하나뿐인 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머리 한가운데에 뿌리 하나만 자라는 암소 다이아몬드를 만나보십시오. 유니콘은 믿지 않았겠지만 다이아몬드는 믿어도 됩니다. 황소는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고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이유입니다. 곧 마을에 사랑받는 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뿔이 하나 달린 이 소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브라질로 여행했다고 합니다. 라스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뿔 달린 염소로 알려진 염소입니다. 2017년 그는 실제로 가장 큰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라스푸틴의 주인이 처음 그를 샀을 때 그의 뿔은 작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남자는 자신의 염소가 다른 염소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뿔은 매우 커졌고 오늘날 길이는 135.2cm에 달하며 뿔 끝 사이의 거리도 1.3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의 주인은 세계 기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곧 받아들여졌고 이제 염소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큰 뿔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그를 만나면 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북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 중 하나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가장 오래 사는 거북이에 대한 기록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조나단을 만나보십시오. 그는 190세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세이셸 출신의 거대한 거북이로 데이비드, 엠마, 프레드 등 3마리의 다른 거대한 거북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죠. 그들은 모두 섬 총독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1882년 세이셸에서 세인트 헬레나로 데려왔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200세에 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나이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나단과 같은 거북이가 10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이유이죠. 안타깝게도 고령으로 인해 시력과 후각을 잃었지만 청력은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스 상어로 알려진 이 상어는 평균 길이가 약 3m이고 무게가 330파운드, 150km 이상의 상어 종류입니다. 하지만 2022년 온두라스 우틸라에서 독특한 모습의 너스 상어가 발견되었죠. 상어는 피부의 색소 침착 패턴을 완전히 바꾼 극히 드문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이 상어는 매우 독특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역사상 최초의 상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희귀한 피부 상태는 백색증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백색증과는 달리 눈 색깔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할 때 아마도 코끼리의 거대한 크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강아지 크기의 코끼리가 있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시칠리안 안쟁이 코끼리로 더 잘 알려진 파롤록 소돈 팔코네르를 만나십시오. 과학자들은 이 코끼리가 멸종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칠리안 안쟁이 코끼리는 약 50만 년 전에 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미니 코끼리는 크기 때문에 26년 동안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수명은 68년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숲코끼리보다 훨씬 느리게 자랐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크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작은 코끼리가 생존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다고 주장되는 코끼리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보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 눈에 띄는 흰 털을 가진 이상한 종의 곰이 살았는데 우리는 북극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일류잼 곰이라고 불리는 이 곰은 불곰처럼 산에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약 30년 전에 멸종했다고 합니다. 2015년 한 연구진은 그 일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깊이가 60cm, 길이가 3m인 굴착구멍을 발견한 20개 이상의 위치를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따라 발자국을 발견했죠. 그리고 2018년 러시아의 알타이 산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희귀한 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동물을 금발이고 매우 아름답다고 묘사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예술가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은 승마 교사인 웬디 벌머가 예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새 말을 샀을 때 그녀에게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구입한 말은 매우 독특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웬디는 3색의 작은 망아지의 이름을 다빈치 또는 빈이라고 짓기로 결정했죠. 말은 어깨와 목에 작은 말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말 위에 말, 얼마나 특별한가요? 이 독특한 그림은 빈이를 웬디의 승마학교에서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말이 매우 친절하고 사교적이기 때문에 말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작을 때 더 귀엽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를 본 적 있나요? 라니의 길이가 50cm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일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귀엽고 송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녀는 성인 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더 크게 자랄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죠. 라니는 부탄의 소로 보통 키가 작지 않지만 라니의 크기 덕분에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 방글라데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또 다른 소가 있죠. 릴비를 만나보십시오. 빌의 무게는 3.5kg에 불과하고 고양이 크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가 릴이라고 불리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염소는 재미있고 고집이 센 동물이며 때로는 염소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염소는 무해합니다. 담쟁이 덩굴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염소로 알려져 있으며 그를 보면 마음이 녹습니다. 길이가 36.8cm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염소는 2배로 자라죠. 흥미롭게도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녀가 아직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염소로 등재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하죠. 하지만 그녀의 주인은 세계 기록 신청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문서를 기네스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염소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황금 껍질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거북이는 네팔에서 태어났으며 황금 껍질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거북이는 신성한 힘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독특한 특성을 설명했죠. 황금 껍질은 색채 벽혈구라는 유전적 돌연변이에서 비롯되며 이 돌연변이에서 색소가 손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색소 손실은 하얗게 되거나 창백한 피부로 이어지죠. 이 거북이 종은 인도 플랩쉘로 확인되었습니다. 야생에서 발견된 후 많은 사진이 찍혀 공개되었죠. 해양 생물학자이자 사진작가인 제이크 데이비스가 영국에서 수중 촬영을 시작했을 때 그는 실제 천사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진짜 천사가 아니라 천사상어였죠. 사실 이 상어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희귀하여 거의 모든 것이 과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천사상어는 어린 아기일 뿐이므로 실물 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상어는 모래와 혼합 서식지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망둥이라고 불리는 농어 같은 물고기를 먹죠. 천사상어의 특징은 독특한 사냥 방법입니다. 매복 포식자로서 그들은 먹이를 기다리죠. 날개 모양이 지느러미를 포함하여 광선과 같은 평평한 몸체의 도움을 받아 해저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위장한 그들은 지나가는 먹이를 기다렸다가 쾅! 불행히도 이 상어종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코끼리 사타우나. 그와 마주치면 선사시대 동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타우는 평범한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였고 그중 약 30마리만 남았습니다. 사타우와 같은 코끼리는 땅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긴 어금니를 가진 성인 코끼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50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에 사타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코끼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어금니의 무게는 각각 45kg 이상이었고 총 무게는 놀랍게도 7톤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찾아 암시장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어금니를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조기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말 일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전투 중 하나인 단노우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미나모토 가문과 헤이케 가문이라는 두 주요 가문 간의 오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용맹한 장군이 이끌었고 헤이케는 7살짜리 어린 안토쿠 천황이 이끌었습니다. 헤이케 일족은 수적으로 열세했고 패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는 쪽을 선택했죠. 전설에 따르면 사무라이의 영혼은 개, 즉 헤이케가니가 개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무라이의 얼굴을 닮은 독특한 무늬가 있죠. 이 개는 일본이 원산지이며 인터넷에 사진이 몇 장 없기 때문에 더욱 희귀합니다. 이 개의 얼굴이 보이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